2025년 봄,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기지가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산속 90m 지하에 콘크리트와 철근을 수십 겹으로 쌓은 요새였습니다.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를 들여 만든 절대 뚫리지 않는다고 믿었던 핵 기지였죠. 그런데 이 기지를 설계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엔지니어들이 직접 이란에 파견돼서 북한의 지하 갱도 기술을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단 한 번의 공습으로 그 기지를 지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오늘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란과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 기술의 진짜 한계,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다 보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나라. 핵 문제로 미국이랑 싸우는 나라. 중동 어딘가의 이슬람 국가. 대부분 이 정도로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나라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집요하게 핵 능력을 키워왔는지를 알면 소름이 돋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차를 타고 약 3시간. 이란 중부의 척박한 산악지대 쿰 근처에 낙타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산 아래 사람들 눈에 전혀 띄지 않는 곳에 이란이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르도 핵 농축시설입니다. 깊이가 어느 정도냐고요? 지표면에서 무려 80m에서 90m 아래입니다. 30층짜리 아파트를 거꾸로 땅속에 박아 넣은 깊이입니다. 그 위에 산이 있고 그 산 위에 또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이란 군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어떤 폭탄도 이 기지를 파괴할 수 없다. 우리는 안전하다. 핵은 계속 만들 수 있다. 2011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 기지의 존재를 공식 확인했을 때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란은 우라늄 농축은 평화적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 지하 시설에서 농축 농도를 20%까지 올리고 있었던 거죠. 핵무기를 만들려면 90% 이상이 필요하지만 20%는 군사 목적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지 누가 설계했을까요? 이란 기술자들만으로는 이 수준의 지하 시설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산 하나를 파서 요새를 만드는 기술, 그 안에 전력 시스템과 환기 시스템을 갖추는 기술, 외부 탐지를 피하면서 수천 개의 원심 분리기를 돌리는 기술. 이런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기술을 이란에 건네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다음 파트 연결. 북한이 왜 이란을 도왔는지, 어떻게 도왔는지 지금부터 그 거래의 전모를 공개합니다. 북한과 이란. 이 두 나라가 사이가 좋다는 걸 아는 분들 계시죠? 근데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관계가 아닙니다. 군사 기술을 사고 파는 비밀 시장입니다. 북한이 이란에 파는 것. 첫째, 지하갱도 굴착 기술입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한반도 전역에 수천 개의 지하 터널과 벙커를 파왔습니다. 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남한군 당국도 북한의 지하시설 전체 규모를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기술을 이란에 수출한 겁니다. 둘째, 탄도미사일 설계 노하우입니다. 북한이 1980년대부터 개발해온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기술이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로 이어졌습니다. 기술이 그냥 전달된 게 아니라 북한 기술자들이 직접 이란에 건너가서 가르쳤습니다. 셋째, 핵 농축 공정에 관한 조언입니다. 직접 설계도를 준 건 아니지만 국제 제재를 피하면서 어떻게 농축 시설을 운영하는지, 어떤 장비를 어디서 구하는지, 어떻게 IAEA 사찰을 따돌리는지 이런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이란이 북한에 주는 것, 돈입니다. 달러입니다. 석유입니다. 국제 제재로 경제가 막혀있는 북한에 이란은 생명줄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이 거래는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를 왜 국제사회가 막지 못했냐고요? 중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강화를 시도할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북한과 이란의 방패 역할을 해준 겁니다. 결국 포르도 기지는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4개국의 묵시적 협력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이란은 이 기지를 믿었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손 못 댄다. 그 자신감이 오판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기지를 어떻게 파괴할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벙커버스터, 하루 만에 모든 걸 바꾸다. 2025년 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핵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 그리고 행동에 들어갑니다. GBU-57 대형 관통 폭탄. 별명은 벙커버스터. 영어로 매시브 오드넌스 페너트레이터, 줄여서 MOP라고 합니다. 무게가 13.6톤입니다. 성인 남성 200명 몸무게를 합친 것보다 무겁습니다. 단단한 콘크리트를 60m 이상 관통합니다. 포르도 기지의 깊이가 8,090m였으니까 한 발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같은 지점에 여러 발을 연속으로 투하하는 방식을 씁니다. 앞 폭탄이 먼저 구멍을 내면 뒤 폭탄이 더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이 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비행기는 단 하나입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적국 영공을 몇 시간이고 날 수 있습니다. 한 대 1조 원이 넘는 비행기입니다. 공습 당일 타임라인을 재현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미국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B-2 2대가 이륙합니다. 비행시간만 수십 시간. 공중 급유를 받으면서 이란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란 레이더망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스텔스니까요. 폭격기가 이란 영공에 진입합니다. 낙타산 상공에 도달합니다. 폭탄 투하. 폭발은 지하 깊숙이에서 일어납니다. 지표면은 흔들리고 산이 무너집니다. 포르도 기지의 입구 터널은 완전히 봉쇄됩니다. 내부 원심 분리기 수천대, 전력 시스템, 모든 게 파괴됩니다. 이란 군부는 처음에 피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위성 사진이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기지 주변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틀 후 이란 관영 매체가 시설 일부 손상을 인정합니다. 일부 손상이라는 표현, 외교적으로 해석하면 사실상 전멸입니다. 북한의 반응은 공식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양 내부에서는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우리가 설계한 기지가 뚫렸다. 우리 기지도 뚫릴 수 있다. 그 계산이 북한 군부에서 시작됐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이란의 오판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술이 좋으면 안전하다는 착각. 하지만 상대의 기술이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을 때 그 착각은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 사건이 우리 한반도에 주는 경고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이건 중동 얘기잖아.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만 더 들어보세요. 북한 지하 기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세요. 북한은 현재 전국에 수천 개의 지하 벙커와 미사일 기지를 운용 중입니다. 포르도를 설계한 바로 그 기술로 만든 시설들입니다. 우리 군은 이 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독자적 타우러스 미사일 도입, 킬체인 전력 강화 논의. 이것이 선거 때 후보자들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당신은 북한 지하기지 타격 능력 확보에 찬성합니까? 이 질문 하나가 우리 안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 변화를 계속 추적하세요. 포르도 기지 파괴 이후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제유가, 우리나라 물가, 수출 기업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가 막힙니다. 그 순간 기름값, 가스비, 전기요금이 동시에 폭등합니다.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닙니다. 내 생활비 문제입니다. 뉴스에서 이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영상을 가족과 함께 보세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 세대가
살아갈 한반도의 안보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 팝상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이란에 기술을 팔았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 대화 하나가 우리 사회의 안보 의식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신 분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기지가 하루 만에 무너졌다. 그리고 그 기지를 만든 기술이 지금도 북한 땅 아래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채널에 오신 것이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습이 한반도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진짜 뉴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게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군인들 과연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